오늘은 제가 수능 영어를 찍어서 3등급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찍어서 과연 3등급이 나오냐? 믿기지는 않겠지만 영어 절대평가라서 7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수능을 본 학생과 제가 한 전화 통화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죠. 야, 빈칸 2번 다 찍었냐?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대박났네. 근데 네 문제 연속으로 찍은데 다 맞아가지고. 네 문제 연속으로 찍었는데 다 맞았어? 수능을 찍어서 3등급 맞는 전략의 핵심은 바로 쉬운 문제는 풀어서 다 맞추고 어려운 문제는 찍어서 맞춘다. 쉬운 문제는 맞추기 쉬우니까 당연히 다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과연 찍어서 맞추는 게 가능할까요? 네, 완전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문제는 정답에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 영어는 유형별로 정답이 되는 번호가 정해져 있는데 바로 그 패턴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정답을 맞출 확률은 2배, 3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방금 들려준 학생처럼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를 찍어서 4문제를 연속으로 다 맞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 강의의 핵심은 어려운 문제의 정답 패턴에 관한 것인데요.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는 지난 5개년 동안 수능의 정답을 분석한 표도 보여드릴 테니까 끊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능 시험 문제의 배치부터 보겠습니다. 수능 영어는 쉬운 문제가 앞에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고 뒤에는 어려운 문제가 배치됩니다.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할까요? 당연히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는 다 맞춘다는 각오로 열심히 꼼꼼히 풀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문제가 듣기 문제입니다. 듣기 문제는 오답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 되는 학생들은 다 맞춘다는 얘기인데 이게 거의 연계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듣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연계 교재를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한 번 이상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1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듣기는 확실히 다 맞추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듣기가 약한 학생들은 지금 당장 연계 교재를 사서 두세 번씩 풀어가면서 대화 내용에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듣기를 다 맞추면 37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듣기에서 한두 개만 틀려도 3등급은 물 건너갑니다. 듣기는 반드시 37점 다 맞아야 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독해로 넘어가면 목적, 심경, 주장,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들입니다. 목적, 편지글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 편지글이 나오면 누가 누구한테 보낸 것인지 잘 보고 글의 앞부분과 중간, 그리고 뒷부분을 유심히 읽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however가 나왔는데 만약 지문을 읽다가 3분의 1이나 4분의 1 지점에서 however나 but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의 예외 없이 요지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점을 알고 있으면 독해 문제를 푸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 올해 9월 모평 23번 주제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4분의 1 지점에서 however가 보이네요. however 이유를 잘 읽어보면 컬렉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보기는 1번, 답을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겨우 10초. 이 지문을 분석해보면 수능 독해에 나오는 전형적인 유형을 하나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4분의 1 however 유형은 글의 도입 부분에서 상식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문에서는 요즘 이렇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도서관들이 이용자 서비스에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however가 나오면서 전환이 일어나죠. 바로 요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를 들 수 있는데 for example로 이어지고 비슷한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likewise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모의고사나 수능을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경. 글 속에 있는 형용사와 동사 위주로 보면 심경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주장. should, need to, have to, must 다음에 나오는 말이나 명령어 붙여주면 그냥 답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3문제. 1, 2, 3, 4, 5 선지가 다 영어로 나와서 어려워진 것입니다. 어휘력이나 독해력이 딸리는 학생들은 굳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 선지가 한글로 나와 있는 요지 문제부터 풉니다. 요지 문제는 글이 앞, 뒤, 그리고 중간을 잘 읽어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요지까지 다 맞추면 쉬운 독해에서 8점 확보 가능합니다. 듣기 37점 플러스 8점, 총 45점 확보. 다음 장을 넘기면 일치 불일치 문제 4문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노다지입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는 거의 3, 4, 5에서 답이 나오는데 4번이 확률이 제일 높소. 1번은 답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5번 읽고 내용 비교, 4번 읽고 내용 비교하는 식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푸는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를 다 맞추면 8점 추가, 그래서 총 53점이 확보됩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어법과 빈칸이 보이는데 이제 드디어 고난이도 문제가 시작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패스. 나중에 풉니다. 43번으로 갑니다. 긴 장문. 길기는 하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다 맞춰야 합니다. 45번으로 먼저 갑니다. 1, 2, 3, 4, 5 보기를 읽어보면 대충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를 읽습니다. 문맥을 잡고 B가 아니라 C부터 읽어봅니다. 왜냐면 43번의 정답은 1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부터 읽고 C가 맞으면 B로 올라가 보고 C가 아니면 D를 다음에 읽습니다. 읽을 때는 등장인물이나 대명사에 유의하면서 읽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인물과 관련된 것이라서 사람 중심으로 읽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문맥을 잡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 문장은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될지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the 같은 말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the를 쓴다는 것은 그 명사를 이미 앞에서 한번 얘기했다는 거니까요. 43번을 풀면서 이어질 순서를 고르고 44번에서 가리키는 대상을 찾다 보면 내용 파악이 거의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45번은 쉽게 답이 나옵니다. 참고로 45번도 다른 내용 일치 문제와 마찬가지로 1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긴 장문을 다 맞추면 6점을 추가해서 총 59점이 확보됩니다. 이제 3등급을 맞기 위해서 찍어서 11점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푼 문제 수는 28문제, 남은 문제 수는 17문제, 100점은 41점. 지금부터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 먼저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푼 쉬운 문제의 정답 개수를 한번 적어보시죠. 화면에서처럼 말이죠. 1번이 몇 개인지, 2번이 몇 개인지, 3번, 4번, 5번 그 개수를 모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4개년 동안 수능 정답을 분석해보면 1번 개수, 2번 개수, 3번 개수, 4번 개수, 5번 개수가 거의 균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번호가 10개까지, 그리고 가장 적은 번호가 8개까지 나옵니다. 만약
쉬운 문제를 다 풀었는데 화면에서처럼 1번부터 5번까지 나온 개수가 4, 5, 7, 6, 6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찍으면 정답 확률이 올라갈까요? 1번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제에 1을 정답으로 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 1번으로 답이 많이 나오는 문제들의 정답이 그대로 1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게 됩니다. 24번과 41번 제목이 영어로 나오는 문제들과 빈칸 문제, 요약 문제들이 1번이 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8학년도에는 쉬운 문제 28문제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나온 개수가 4, 5, 7, 6, 6이었는데 1번이 가장 적게 나왔기 때문에 1번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23번과 41번 제목이 영어로 나오는 문제들과 빈칸, 요약 문제 총 8문제를 모두 1번으로 찍게 되면 홀수형은 총 5문제를 맞추면서 13점을 확보할 수 있고 짝수형은 총 4문제를 맞춰 10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5, 5, 4, 8, 6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기 때문에 3번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제거, 순서, 삽입에서 3번이 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왔던 19학년도에 만약 제거, 순서, 삽입의 총 5문제를 모두 3으로 찍었다면 이들 문제는 홀짝 배열이 같아서 홀짝 모두 5문제 중 총 3문제, 점수로는 7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칙을 알면 여러분들은 이상의 28문제 외에도 확실히 푼 문제들이 정답 번호를 다 나열해 놓고 문제 유형에 따라 정답이 많이 나오는 번호가 따로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가장 적게 나온 번호를 찾아서 유형별로 균등 배분하면 찍어서 좀 더 많은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고난이도 문제에서 유형별로 어떤 답이 많이 나오는지 알아야 하니까 이제부터 고난이도 유형별 정답 배치를 푸는 방법도 곁들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주제를 물어보는데 선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문제 1은 잘 안 나옵니다. 최근 5개년간 홀수형은 3, 4번, 짝수형은 2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푸는 방법은 먼저 선지를 보고 핵심어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문을 보고 지문과 겹치는 단어가 많은 선지를 골라서 선지를 해석해보고 지문이 전체적인 주제와 같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24번 영어 제목 홀수형은 1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많고 짝수형은 4번이 제일 많고 5번이 그 다음 29번 어법 홀수 짝수 정답 동일한데 1은 답으로 거의 안 나옵니다. 2018, 2019 수능 모두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으로 나오는 것은 보자마자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는 것보다는 문장 구조나 의미를 따져야 하는 것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계사나 주어 동사의 수일치, 수로가 되는 ing 등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 반면에 형용사, 부사, 투부정사, ed 붙은 과거동사 같은 것은 대개 정답이 아닙니다. 혹시 ing가 밑줄 그어져 있으면 ing는 2015-2016학년도에 연속으로 정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혹시라도 수로 역할을 하는 동사를 ing 형태로 바꿔놨다면 그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어법은 제낄 것 제끼고 나면
2개 정도가 경합하게 되는데 문법 실력이 되는 학생은 그 2개 먼저 확인하면 되고 문법이 안 되는 학생은 50%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30번 밑줄 그은 낱말. 짝수, 홀수, 정답 동일한데 1은 답으로 거의 안 나옵니다. 2, 3, 4, 5 중에 하나 찍으면 됩니다. 5번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작년에 5가 나와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1번부터 34번까지는 빈칸, 31번, 32번까지는 그럭저럭 풀 수 있는 문제, 33, 34번은 넘사벽인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배점이 3점. 4문제 중 홀수든 짝수든 1번을 쓰면 최소한 한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4문제 모두 풀기엔 너무 힘든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한 문제를 맞추고 싶다면 모두 1번을 쓰면 됩니다. 홀수형은 1번이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2번, 짝수는 1번이 조금 높은 편이며 2, 3, 5가 그 다음, 4가 빈도수가 제일 낮습니다. 35. 제거. 짝수, 홀수 정답 동일한데 1은 답으로 거의 안 나옵니다. 2, 3이 빈도수가 높습니다. 36, 37. 순서. 짝수, 홀수 정답 동일한데 1은 답으로 거의 안 나옵니다. 최근 3개능과는 2점짜리 한 문제, 3점짜리 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2점 문제는 B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3점 문제는 C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쉬운 2점짜리가 36번이고 어려운 3점짜리가 37번인데 이번 9월 모평에는 3점짜리가 36번으로 먼저 나왔는데 이 경우는 쉽게 나온 37번을 먼저 푸는 것이 좋습니다. 2점짜리 문제를 먼저 풀어서 B로 시작했다면 3점짜리는 C로 시작하는 4나 5가 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3년간 2점짜리는 모두 3이 정답으로 나와서 올해에는 2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는 B, A, C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38, 39, 삽입. 홀수, 짝수 정답 동일한데 1은 답으로 거의 안 나옵니다. 3번, 5번이 정답 빈도수가 높은데 박스 안을 먼저 읽지 말고 그냥 글 전체를 그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직전까지 읽으면서 문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3번부터는 직접 넣어가면서 확인해 봅니다. 만약 3, 4, 5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답이 없으면 2를 넣어서 읽어보면 됩니다. 대명사, also, such, 연결어 등 문맥을 이어주는 말에 주의해야 하고 각 문장마다 앞부분은 특히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박스 안을 읽을 때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한 후에 지문에서 그 소재를 다시 언급할 때에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히 박스 안에 a 플러스 명사로 나왔는데 똑같은 명사가 지문에는 the 플러스 명사로 나온 경우는 바로 답입니다. 40번 요약. 홀수형에서는 1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짝수형에서는 최근 5개년간은 2번이 2번 나왔습니다. 푸는 방법은 지문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박스 밑에 있는 선지부터 확인해 봅니다. 유사한 개념끼리 모아봅니다. A에서 제일 우세한 단어, B에서 제일 우세한 단어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요약문에 넣어서 상식에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상식에 맞으면 지문을 읽어서 확인하면 되고 안 맞으면 그 다음 우세한 단어를 넣어서 상식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상식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위에 있는 지문을 보면서 요약문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쉽게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41, 42 장문인데 41번 영어로 된 제목은
홀수형에서는 1번하고 5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짝수형에서는 1번이 많이 나옵니다. 42번 위축된 낱말이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 2019년 수능부터 출제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특성상 1번이 정답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 2, 3, 4, 5 중에서 찍으면 되고 만약 예전처럼 빈칸 문제로 나올 경우 홀수는 2번, 짝수는 1번 확률이 약간 높습니다. 이상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참고하면 좋은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유형별로 정답 배치와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서 설명한 사항들은 더 이상 실력으로 커버하지 못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출제된 과거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평가원의 정답 정책이 달라지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실력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내공을 기르면서 위 내용은 보조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개년 동안의 정답 배치를 분석한 표를 보여드리면서 본 동영상 강좌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